정부는 지금 현재 양측이 손익이 된 거예요. 집값 잡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하극상이라고도 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도대체 왜 안 떨어질까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수백만 원씩 찔끔찔끔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수억 원씩 껑충 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오늘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우선 수요자들한테 정부는 지금 현재 양측이 손익이 된 거예요. 양측이 손익. 일단 집값이 계단식으로 하향한다라고 설명들은 계속 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은 상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이 아마 됐을 겁니다. 좀 안정되나 싶더니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거다.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거군요. 네, 지금은 평평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시장에 몇 년 동안 계속 관망을 했었던 거고 제가 앞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양측이 손해를 본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소장님? 사실 그 부동산 정책들 발표가 됐을 때 반응은 했어요, 시장이. 그렇죠. 중요한 거는 대책을 내놨을 때만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던 그 지역들이 일시적으로 또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안전자산이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동자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덧대서 금리는 지금 낮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면은 가격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금리가 굉장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을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는 이런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진다라고만 계속 시그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세 부분도 올린다고 하지만 뭐 20억, 30억 정도 하는 부동산 그 자산 이분들은 심지어 관리비도 뭐 100만 원 이상씩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관리비 1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그 보유세는 사실 좀 우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집을 팔 리는 없다. 네. 그럼 이런 기대 수익을 꺾으려면은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면은 뭐 그 2배 이상, 뭐 억대 이상의 이제 어떤 수익을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유동자금이 당연히 부동산으로 좀 들어오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기대 심리라는 게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공급이 계속 줄어들 거다라는 불안감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추격 매수가 꺾이지 않는 거죠. 좀 파괴적인 공급, 뭐 시장에서 말하는 좀 파괴적인 공급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집은 돈이 안 되겠다. 이런 좀 확신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두더기 식의 정책을 자꾸 피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을 해서 묶는 거고 강남을 묶다 보니까 그 유동자금이 또 다른 수도권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죠. 그럼 풍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을 또 규제를 합니다. 또 최근에는 또 분양권이 또 계속해서 투기꾼들이 많이 몰린다 싶으니까 분양권을 앞으로 이제 8월부터는 전면 이제 금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월세
시장이 또 불안하다 하다 보니까 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어떤 규제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이 반응하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어떤 그 공급과 함께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늘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양도세, 취득세 이런 얘기도 뭐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세 부분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사실 그 양도 차익이 다시 부동산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이긴 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상생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배제하는 거에 대한 다양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매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 결국은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뭐 한 10억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매각을 한다면 한 5%나 10% 정도 인하를 해준다면은 실질적인 차익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취득세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를 했단 말이에요. 7억 5천에서 9억, 그 다음에 6억에서 7억 5천. 결국은 6억 5천에서 7억 5천 구간은 더 이익분이 훨씬 더 많아요. 취득 부분에서. 취득세를 너무 세분화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금액 안에서 자금은 또 유동자금은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 대기 수요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하극상이라고도 보거든요. 서울을 뛰어넘은 지역들도 있어요. 결국은 그 지역은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수요가 있는 지역은 사실 거품이라고는 좀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대구시 내에서도 대구 내에 수요가 있는 네, 뭐 수성구라든가 이런 거에 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긴 학군이죠. 예, 수성구의 집값이 다른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광역시를 이제 좀 조용하다 보니까 천안이라든가 이런 이제 충북 그리고 충남 이 지역들이 또 집값이 막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이제 그동안의 공급도 좀 적었고 다른 지역이 다 오를 때 이 지역은 또 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또 개발들도 또 거기에 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이런 있는 그 지방 내에서도 특별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결국에는 상향으로 이제 오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집값을 잡으려면 정부가 대체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집값 잡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 특히 직장이겠죠. 이렇게 해서 수요가 있는 지역들을 너도 나도 계속 들어오고 싶어해요. 이 인프라 때문에 수요는 유입이 되는데 공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또 이제 이의 정책들, 규제, 뭐 투자 수요의 억제책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현실적인 정책들을 물어보셨는데 집값이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매물이 쌓여야 하는 현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량이 아주 극소수로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실수요자들이 기본적으로 대기 수요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기 수요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게 팔리면 또 매물이 없게 되면은 또 한 번씩 나오는 매물들이 호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매물이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세금 부분들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큰 어떤 부담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앞으로도 언제든 또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 좀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래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죠. 동의하죠. 네, 동의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물건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방향성도 그렇게 잡기는 했어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책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저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대책들을 보면은 뭐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2.20 대책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결국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 매체나 언론들은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하나의 그 대책들이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큰 망치로 한번 때렸으면은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뭐 안마하듯이 톡톡톡 때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뭐 잠들만 하면 깨우고 잠들만 하면 깨우는 거 아닌가. 적절한 비유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대책에서는 큰 한 방이 부족하다. 결국 큰 한 방이 필요한 대책이 나와야지 이런 투자 심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메인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최근 부동산 이슈 중에 가장 핫했던 하나만 또 찝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용산 일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를 거래를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라 그 그렇군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 정비창의 어떤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앞으로 이제 1년간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으로 18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 20제곱미터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즉 이제 실수요자들만 어떤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말 왜 이런 제도를 낸 거죠? 사실 그 용산 정비창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코레하고 국토부의 공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 지역만이 아니라 부지 인근으로도 이제 어떤 투자 수요가 몰릴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받기 위한 거죠. 물론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18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허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뭐랄까 투자자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다세주택이나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빌라 뭐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과거에 또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그 18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결국은 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용산의 여러 투자처 대비 소액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오를 게 자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의 어쩌면 그 구멍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특정 지역만 오르지는 않거든요. 아까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그 풍선 효과를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의 구멍이 상당히 많고요. 또 단지를 한번 살펴봐도 시범 중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144가구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제외가 된 거죠. 그렇죠. 삼각맨션 같은 경우도 130가구가 있는데 지금 76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또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산 1구역 같은 경우도 118가구 중에 지금 70가구만 해당이 돼요. 결국은 이런 좀 전에도 이 몇 가구 중에 몇 개만 그 해당이 된다는 것은 그 나머지는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한 곳 중에서도 몸값이 더 높아지는 곳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런 구멍이 생긴 거죠? 법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 때문인데 부동산 거래법을 보면은 대지 면적이 주거 지역에서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상업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데 이를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한도가 10%. 최고 300%예요. 네, 그러니까 주거지역 기준으로 하면은 면적을 18제곱미터까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8제곱미터까지 높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18제곱미터 이하는 규제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네.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 이슈 관련해서는 뭐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는지 계속 뭐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값이 왜 안 떨어지는지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떨어진다 하던 집값이 오히려 수억 원씩 올랐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자로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좀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좀 많은 걸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